35개 선진국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탑이 대한민국이에요. 와, 1등이에요? 1등.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있는 사람. 그렇게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아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시죠. 박상철 장수의학자이시자 전남대 연구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박상 교수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100세인 연구를 그 시작한 게 언제죠? 그게? 100세인 연구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조사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230개의 시군구를 가지고 장수도를 딱 그려가지고 장수 지역 20군데, 수명이 좀 짧은 지역도 20군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최고령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그 숙제가 생겨서 그때 보건복지부가 도와줘가지고 전국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103세 이상은 다 만났습니다. 남자는 103세, 여자는 105세. 그게 토탈 한 40여 분.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만난 100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한 1,400명. 그런데 그 많은 사람마다 다 좀 달라. 굳이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사람. 몸을 움직이는. 움직여야 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생활이 규칙적이야. 아침, 낮, 저녁, 당신의 그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거 되게 좋아요. 한 예가 뭐냐면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 리드믹하게 이렇게 생활한다라는 것이 자기 생체 에너지 로스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절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 자기가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 어떤 것까지만 해. 절대 무리를 안 해. 딱 그 적절량에서 딱 시도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식사도 좀 절제를 하시나요? 그럼요. 딱 그 정해진 양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어울리는 사람. 소셜라이징. 절대 그 사람들과 어울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자꾸 어울리게 하려고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무슨 클럽 같은 걸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 사회는 그 경로당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 다 모이게 돼 있고,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그 호남 지방이 좀 장수가 높잖아요. 그 중에는 이 정자에. 정자가 대한민국 어디도 있지만 호남 지방의 정자는 딱 마을에 어귀에가 있어요. 되게 누가 앉아 있어? 어른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말 한마디씩 하고 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소셜 그 시스템이 참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줬구나. 정자의 위치를 그쪽에다 두자고 설계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회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 증가가 이제 뭐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70대를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80세가 넘어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그 수명 증가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이라고 영국 유명한 그 대학의 교수가 2030년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이 노인들 그 수명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35개 선진국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탑이 대한민국이에요. 와, 1등이에요? 1등이. 한국인의 어떤 전통적인 식습관이 장수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단이 장수 식단이냐? 저희들이 이제 그 식단을 들여다 보니까 밥,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찌개, 그다음에 이제 반찬 뭐 김치, 그리고 이제 나물들, 그다음에 뭐 젓갈 몇 가지.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그 생선 한 점, 고기 한 점, 뭐 이게 야, 이걸 가지고 장수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느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중해 식단하고 비교를 시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식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러면 육식이냐 채식이냐? 우리는 채식이다. 국에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야채를 많이 먹는다. 그게 제일 첫째 이제 우리가 참 좋은 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채식하고 육식하고 하게 되면은 육식에서 꼭 있는 영양 성분이 채식에 없는 것이 많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거든. 연구원들 시켜서 야, 우리 한국 식단에 비타민 B12 찾자.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뒤져보니까 된장, 간장, 청국장. 그리고 김치도 조금. 그리고 제일 드라마가 김, 파래. 해조류.
이게 한국 사람만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B12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 든 사람들 비타민 B12를 추가로 먹을 필요가 없어. 또 이제 뭘 먹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식습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이 식습관이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난 오늘부터 딱 정해진 시간에 밥 먹을 거야. 딱 주어진 양은 먹어. 알람 딱 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 또는 이제 이웃이랑 같이 먹는 거. 지중해 식단이 장수로서의 의미를 갖는 제일 큰 의미가 뭐냐? 주민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녁밥 먹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하고 떠들고 노래하고 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고 행복감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식품에 있어서의 어떤 성분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로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혼밥, 혼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수에 제일 안 좋은 거네. 걱정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혼술이 많아져 가니까 장수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소식을 하면은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교수님? 네, 사실은 이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리 면역력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생체는 계속 외부에서 자극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피부라든지 코로 들어가는 공기라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이 절대적으로 피오한 거 아주 순수하고 균이 하나도 없는 것을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테리아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다 입으로 들어가야 해. 그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해. 그러니까 장 같은 데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야 해. 그 전부 다 에너지예요. 되게 보면은 그 백세인들도 좀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백세인들 조사를 했을 때는 일일이 그분들 이제 그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다 필요한 양보다 더 드셨다. 필요한 양만큼 너무 과식은 말고 그래야 내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음식은 충분히 먹어줘야 해. 무조건 소식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아니 먹는 것도 중요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장수를 하기 위한 운동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내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이제 농사를 짓든지 하다못해 정원에 가서 정원 가드닝을 하든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드닝이죠.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이런 정도 그런 일을 해라 이거지.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공식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레코멘드하는 것은 걷기입니다. 걷는 것도 약간 좀 빠르게 걸어라. 좀 브리스크 워킹이라 가지고 활발하게 걸어라. 근데 그보다 또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 레코멘드하는 것은 인터벌 워킹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이게 3분 천천히 걷고 3분 빨리 걷고. 이제 이 방법이 뭐냐? 인터벌 워킹은 천천히 빨리 빠는 것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시뮬레이션은. 그러네요. 약간 심폐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우리 할아버지 맨날 담배 피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말했는데도 근데 막 95세까지 사셨어. 우리 100세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여러 가지 예외가 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해 보는 것은 호미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응내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작은 자극을 계속 주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여러 밸런스를 바꿔놔가지고 외부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걸 우리 응내성, 호미시스라고 그러는데 의외로 그 장수신 분들이 어떤 가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담배는 나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담배는 네거티브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주란 말을 안 쓰고 절주란 말을 쓰잖아요. 담배는 금연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제 장수신 분들 이렇게 패턴을 보면은 그 음주를 조금씩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냐? 이것도 일정한 그것이 어떤 그 자극이 됐다. 실제 이 자체가 그 호미시스 메커니즘을 가동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철학인데 노화라는 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좀 더 잘 지키려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외부장을 탁 막아내고.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늙는다라는 것이 그 큰 의미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보존하느냐. 그것이 웰에이징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요새 항노화다, 역노화다. 억지로 그 막 바꾸려고 그러지 마라.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늙어가게 해라. 불로장생 그런 말 하지 마라. 순노장생이다. 순노장생.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이 하자. 무엇이든지 하자. 두 번째가 주자. 내가 사회적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가 배우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들 요 키오스크 가서 잘 못 오잖아요. 이건 이제 익숙하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배워야지. 서바이버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자, 주자, 배우자. 배우면 되더라. 교수님이 쓰신 칼럼 중에 아무리 나이 들더라도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난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무의도시 간다든지 그냥 그 막연하게 그냥 뭐 산에나 간다든지 이러지 마라. 고를 하나 정해라. 목표를. 그 백세인들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정말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100살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좀 친구들, 예를 들면 산 넘어가 있는 친구 있는 그 산 하나 넘어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려도 그 친구를 찾아가. 그럼 내가 그분한테 가서 뭐 드시오? 그랬더니 허기는 못 온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지. 친구 보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어떤 것을 자기가 무슨 고를 선정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삶에 보람이 있지. 우리 키워드가 뭐냐, 장사에. Never too late예요. 결코 늦지 않아. 현실적으로 90세이신 분이 삶의 목적을 뭐 하나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세 어르신들을 보면 의외로 80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80까지 정신이 살다가 80 넘어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나 해봐야겠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그 나이 한계라는 것은 없다. 90 넘어도 시작하려면 해라. 이거. 내 나이 탓하지 마라. 이거. 내 나이가 어째서. 그냥 해보면 될 것인데. 자, 오늘 건강 장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러면 낫는다 중에서 가장 오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수 얘기라서 오래 하게 됐어요. 네. 앞으로 저의 삶에 대한 방향성도 바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